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영상 보고 계시죠? 아마 옛날에는 이런 거 헬기들이 막 떠서 막 찍고 막 그랬습니다.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할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보는 내내 이렇게 시원한 느낌 들고 직접 경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멋진 장면을 이제는 헬기가 아니라 무선으로 조종하는 드론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 다들 들어보셨나요? 드론이 이렇게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산업이 됐고 저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드론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조종법에 이르기까지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드론 교육 강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론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상 콘텐츠 업계, 배송업계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굴지의 IT 회사, 그리고 국방 기술 쪽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드론에 주목하는 이유와 드론에 대한 A부터 Z까지 지금 드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신직업 드론 교육 강사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고용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숙련대 교양학부 박성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고용원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재 서라벌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네. 드론 입문과정, 촬영 전문가과정, 그리고 경기도 서울대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그리고 방과후교육 등 드론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오고 있는 드론 강사입니다. 젊은 강사님. 어디든지 달려가실 젊은 강사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자유학기제에서 이런 걸 벌써 관심 갖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선생님 드론 강사, 드론 교육 강사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이제 드론에 관련돼서 드론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비행 숙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촬영과 영상 편집까지도 하나의 세트, 마치 세트 메뉴처럼. 예, 그건 그렇게. 선생님 세트 메뉴고 예. 다른 교육 강사님이 다 이렇게 촬영까지는 그렇게 다 못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드론을 이용한 촬영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예. 계십니다. 그리고 뭐 요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워낙 또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하니까 뭐 촬영이나 뭐 이런 거 하기는 잘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뭐 같기도 편집이나 하네요. 이런 문제가 뭐 네, 전문학적인 그렇죠. 과정이 아니라 다 잘하니까요. 저희 PD님 긴장하세요. 저희 학생들이 더 잘한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은 평소 드론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인문학자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생활에 가까이 와가지고요. 드론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 갖고 계셨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할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물류나 운송 수단의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활용성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새로운 운송수단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뭐 대부분의 많은 사물들이나 어떤 그런 기계들, 기구들이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전쟁 기구, 전쟁 기계로 먼저 그렇죠. 개발된 네, 거죠. 전쟁 예, 무기였죠. 먼저 무기였고 조용히 가서 레이더 안 걸리게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수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뭐 사실 막
미사일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드론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게가 무거운 건 막 몇 개 킬로까지 가거든요. 막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마치 저희 인터넷도 처음에는 그렇죠. 군사용으로 만들어서 다 저에게 다가왔듯이 드론도 어떤 그런 기술 수용성이 정말 확장되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희가 굉장히 가까운 드론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보다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일단 취미로도 일단 바로 시작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드론들은 굉장히 조종이 간편하게끔 많은 각종 부가적인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를 구매를 하시면은 바로 비행을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숙달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일단은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랑 연동이 되는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궁금했는데 일단 선생님한테 드론 배우러 제가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드론을 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사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다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서라볼 네. 대학교에서는 네. 교육용 드론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직 드론이 없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오셔서 드론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드론을 구매를 하면 그렇죠. 좋은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사세요. 같이 그럼. 알겠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서 같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부담 없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드론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제가 처음입니다. 뭐 그러려니는 했는데 예.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좀 기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헬리콥터는 동체 위에 프로펠러가 크게 하나 달려 있고 네. 그리고 꼬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드론은 꼬리 날개가 아니고 요 4개의 프로펠러의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예. 방향 전환 등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드론이 자세를 평행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안에 있는 FC,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이로 센서, 가속계 등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드론의 그 모터의 속도 조절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합니다. 그렇죠. 자이로 센서라는 거는 이제 중력 감지, 즉 이렇게 내려갔고 평형 유지가 관계된 걸 말씀하시는 거라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얼리고 가고 그런 문제가 바로 FC 안에서 많은 센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혁신적인 거죠. 그렇죠. 안에 있는 자그만 팁이 이 4가지 이 쿼드콥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예.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어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앞으로 갔다 가능하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것 같고요. 참 가까이 보니 대견한 아이들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 원리 설명해 첨단 주셨고요. 예. 기술의 집약체처럼 참 보이는 거죠. 아주 실용적으로 참 재밌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기본 원리는 그렇고요. 또 다른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예. 그 드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예, 똑같은 드론이라고 해도 프로펠러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는 드론이 있는가 하면은 네. 6개 그리고 3개만 달린 그런 드론들도 네네. 있고요. 네.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현재는 위에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래에 장착되어 있는 위아래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드론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세트로 치면 8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져오신 약간 그 텔레코먼드 같은데요. 예, 리모트 컨트롤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요거는 조종기인데요. 네. 드론은 이제 보통 그 무선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드론을 컨트롤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 보이시는 제가 갖고 놓은 이 기체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거기다가- 태블릿 PC를 네. 이용을 해서 네. 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화면으로 직접 바로 보면서. 보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선 조종기 위에 아예 지금 이것까지 스마트 기기까지 들어와서 예.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영상도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예. 이 친구도 본 이상의 이제 영상도 좀 보고 선생님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영상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선생님 계시고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지금 이제 시연 중이신가 봐요. 예,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도 하시는군요. 예. 이제 제가 김포에서 진행했었던 그 가족반 드론. 예, 알겠습니다. 저건 아주 조그만 그러네요. 아주 것이라서, 작은 드론이네요. 예. 실내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확실히 아직은 좀 남학생들이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좀 많죠? 예. 예. 이 장면 보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선생님? 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평생학습관이면 보통 저녁에도 수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도 저녁에 많이 이걸 하세요? 수업을? 우선 비행이 야외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는 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낮에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오전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럼 휴일 같은 때 예. 많이 하시겠네요. 가족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일반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아무래도 그 어려우시네. 예, 직장에 다니시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즐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김포에서 가족반 드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네, 아쉽게도 아직 따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지만 모르겠죠. 예, 곧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것도 좀 볼까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참 같이 오붓하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저 이렇게 저희도 좀 만나는 일이 적은데, 또 이렇게 볼까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예.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작년 가을이시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기업에서도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레크리에이션 개념으로 드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렇게 야외에서는 예. 요거는 이제 촬영 전문가 과정 네. 진행을 하면은 이런 화성에 있는 그 비행장입니다. 네. 이런 개활지에서 비행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런 공간에서도 또 이렇게 할 예. 수가 있군요. 여기서 굉장히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예. 있죠. 예. 처음에는 당연히 실내에서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예.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장비들이 좀 오른쪽에 많이 보이잖아요. 선생님. 예. 겉으로 보기엔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선생님 오실 때 보니까 그래도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는 것 예. 같기도 하고 아주 막 복잡하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안 해도 되겠죠? 예. 요새는 그 패키지 가방 전용 가방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런 드론들 이제 간단하게 등에 딱 메시고 야외에 나가셔서 한번 즐기시는 그런 캠핑 같은 거 가서 같이 가족들이 뭐 저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캠핑 자체가 막 네. 이렇게 보기 좋은데 막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그런 막 테마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학생이 드디어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과후 교육이나 이제 자유학기제 같은 네, 그런 걸 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예. 방과후 그쪽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네. 연락을 주시는 편인데요. 예. 특히 이제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께서 예,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볼까요? 예. 네. 이건 이제 그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예, 이제 그런 사립에서도 사립기관에서도 많이 요청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취미도 되고 활용성이 점점 커져서 그런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리가 벌써 이제 불도 켜지고 이제 소리도 나오니까 너 이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붙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이제 이것은 프로펠러 가드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내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을 위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직접 보시긴 처음이시죠?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코앞에서. 한강에서 날아다니는 것만 봤지 네, 네, 직접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뵙는 예. 게 처음이라서
보통 경우에는 이거 부팅하시고 신호 잡히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으시죠? 예. 이제 이런 중형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부팅 시간이 있는데요. 네. 완구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저는 켜자마자 바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맞죠. 이거는 지금 블루투스도 아니고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라디오 주파수. 아, 라디오 주파수 쓰는구나. 예. 네, 이 2.4GHz 대역대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역대는 이제 와이파이라던가 블루투스 같은 그런 주파수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혼잡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띄워 보실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체는 이제 비행 금지고요. 사대문 안쪽이죠. 예. 이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비행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규제가 많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서 서울 중심부를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DJI사의 제품은 네. 그 펌웨어 자체적으로 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잠겨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 있는 컴퓨터 칩이 이게 자동적으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딱 잠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안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안전과 그리고 법적 문제들, 보안, 그런 문제가 보안 같은 예, 문제들. 예, 알겠습니다. 촬영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얘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아예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예 오늘 드론이 뜨는 걸 못 보나요? 아니면 떠도 되는 아이들이 있나요? 예, 안타깝게도 이 기체는 비행이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대신에 다른 기체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실내에서는 네, 네, 네. 괜찮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다행입니다. 볼 수 있어서.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럼 기체를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지금 이제 아쉽게도 등치가 조금 큰 친구는 예. 관련 법규상 나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요. 자, 새 친구가 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기체는 이제 완구형. 네. 예, 완구형 기체입니다. 제가 이제 완구형 기체와 그리고 중형 드론의 기준점을 가르는 게 바로 이 모터 출력의 차이인데요. 네, 이 기체는 이제 보시면은 모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브러쉬 모터라고 하는 모터의 종류고요. 네, 그래서 출력이 낮은 관계로 사람의 충돌을 해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없고요. 벌써 그래도 무게가 가벼우니까요, 그죠? 예. 다만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한다거나 그런 무거운 게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단지 이제 비행하는 재미.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그 비행하는 재미를 한번 옆에서 볼까요? 예. 네. 아이고, 기특해라. 헬리콥터라고 밑에 있는 먼지들이 막 지금 날라는 다닙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 아주 작은 카메라다 달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화질은 뛰어나지 않지만 네.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손 위에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한번. 이게 고도의 조종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 야, 갑자기 퍼갔네. 안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더니. 야, 예. 좋은데요. 선생님, 느낌이 달라요. 한번, 선생님도 한번 두 손에다 한번 마치 매를 한번 앉듯이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박성욱 교수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느낌이 다릅니다. 얘가 살아있는 애 같아요.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가까이 가실 때. 예. 움찔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되게 숙련되게 하셔서 그렇지 이거 되게 어려운 동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뛰었다가 이렇게 저 가는 지금 것도 느낌에 힘드니까. 새를 조련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앉은 것 같아요. 매. 그쵸,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게 저희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연 갖고 놀았는데 그럼 저도 어렸을 때 연 갖고 놀긴 했지만 예. 요즘 애들은 확실히 다른 예. 첨단 기술이 좋군요. 예. 자, 다시 이렇게 휙 던질까요? 그래도 되나요? 으쌰! 예.
한번 요 정도라면 지금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요 실내성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이 기체는 이제 카탈로그 스펙상으로는 50m 정도. 그래서 50에서 1m.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걸 좀 볼까요, 저희가? 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쫓아오나요? 아이고, 예. 아,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다. 예쁘네요. 예쁘네요. 예. 소리가 항상 요 정도고, 아까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친구는 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큽니까? 아니면 비슷한가요? 훨씬 큽니다. 모토가 그렇구나. 원래 드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붕하는 게 있고, 예. 벌에 웅웅대는 그렇죠. 소리들만 그걸 하기도 때문에. 하니까요. 이제 그런 기체들에는 중형 드론들에는 이제 브러쉬 리스 모터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소 이제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브러쉬 리스 모터를 소리를 다른 기체를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또 아예 안 나는군요.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보면서 그럼 설명. 예, 알겠습니다. 모터를 보면서. 예,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새로운 그 드론을 갖고 오셨는데요. 그 무슨 소리가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체랑 왼쪽에 있는 기체는 모터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요. 예,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모터가 훨씬 더 강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형 기체들부터는 또는 레이싱 기체들은 레이싱 드론들은 이런 브러쉬 리스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력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충돌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크게 다칠 수 있는 예, 그런 모터가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력이 더 크면서 좋긴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이쪽은 아무래도 계속 완구용 쪽이고 저건 레이싱 쪽이거나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때 지금 큰 친구는 갔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 위험한 요 완구용으로 저희들이 예. 그럼 한번 이렇게 뛰어보는 건 가능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고 박선호 선생님한테 제가 또 부탁도 한번 드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예. 조종기를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요. 네. 네, 스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네.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시면은 드론이 이륙하고요. 네. 상승을 하고 네.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하강을 합니다. 왼쪽이요. 예, 네. 그리고 좌나 우로 돌리시면은 드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른쪽 스틱은 이제 드론의 전진과 후진, 그리고 좌측 평행 이동, 우측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방향 전환은 일단 오른쪽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 왼쪽 예. 친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단 이렇게 생각만은 되는데 이게 예. 몸처럼 안 따르겠죠. 예.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드론에 보시면은 드론의 정면 부분이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고 뒤쪽이 하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하얀색 불이 나를 향하게끔 그래서 나는 드론의 꼬리를 보고 조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처음 시작하실 때 다들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시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올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뭘 하면 될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륙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조작은 스타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떨고 있어. 이거 장난감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눌러주신 건가요? 그리고 조종기에서 손가락을 절대 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많이 잡고 계시죠.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스타트를 예, 누르고. 누르고 자, 왼쪽 그럼 스틱을-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스틱을 계속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잡고 네 앞으로 네 놔주세요. 네 앞으로 밀어주세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예, 제가 선생님 잡아주세요. 예, 제가 저기로 가서 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아이고요. 아이고요. 사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저 그거 하나, 두 개. 조이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네. 으쌰. 찾으셨어요? 네, 다 찾았어. 야, 진짜 뭐 어마어마한 방송이다, 진짜. 어? 아주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장렬하게 작년하게 전사한 저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펠러 가이드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꺼냈습니다만 그 심정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얘가 산산이 부서진 걸 제가 보고 다행히 가드만 떨어졌지만 지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선생님 재미는 있어요. 벌써 느낌이 막 이렇게 뭔가 올라가고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느 순간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순간 빨리 이 친구를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쩌지 이런 생각만 들다가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이 친구들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자주 벌어지죠? 네, 저는 무조건 일부러 한번 추락을 시켜드립니다. 예. 그것도 방법이 시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볍게 조종을 시작하셨다가 네. 한번 추락을 하시고 나서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이 그래요. 예. 예. 이게 안전과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우선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사고의 확률이라던가 금전적인 확률, 금전적인 손해 그런 것들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거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사서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말씀한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기껏 사서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강사님이 필요한 것도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연을 날릴 때도 배웠거든요. 맞아요. 연을 날 때도 맞습니다. 배웠는데 맞습니다. 이건 예. 뭐 연하고는 비교할 수 예. 없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그 저수지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처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처음 구매를 하셔서. 그래서 비행을 하시다가 그 조작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을 하시다가 제가 저수지 쪽으로 날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만 퐁당. 120만 원이 저수지로 가라앉았던 그런. 지금 교육 효과로 말씀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긴 하네요 지금. 예, 그리고 저도 아까 제가 절로 가는 순간 마음이 뭐랄까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찹찹하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요 지금 느낌도 오고요. 그럼 앉아서 그럼 천천히 또 다른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막 드론도 만져보고 막 제가 또 해보다가 사고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앉았는데요. 이 기체가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체 관리를 직접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파손, 기체 파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드론 AS 같은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부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하고 프로펠러 교환이라던가 그런 간단한 수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도 이렇게 쉽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고 어떤 구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교육 강사님은 아마 그런 부분도 기본으로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론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샀던 게 바로 납땜, 인두입니다. 아니 근데 교육을 하면 그 피교육생들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도 간단한 그렇죠. 수리법 같은 것들은 배우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의욕이 생기시지 안 그러면 이제 못 하시게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짚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그 드론을 띄우려다 띄우지도 못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사고도 내고 이런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안전한 곳에 가서 해야 되니까 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간 서울이라면 어디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 마침 얼마 전에 그 광나루 비행장 원래는 그 무선 항공기 무선 항공기를 비행을 하셨던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드론 공원이 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신청을 하신 다음에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서 예약이 이제 너무 사람 많으실 때 막 그러면 그것도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족수가 있나 봅니다. 예.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가 비행을 하면은 그 신호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되게 직접 보셨으니까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 도심에서 띄우는 데 제한 그리고 규제가 있죠. 그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P73이라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비행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최대 벌금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센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는 그래도 가능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안 됐었던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규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드론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죠. 근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규제는 또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도 해서 안보 뭐 이런 예, 당연히 촬영하기 촬영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규제와
또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네.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처음 겪어보면서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좀 찬찬히 시간 가지고 예, 얘기를 작년에도 해가면서, 예. 그 대통령들, 그 미국 백악관에도 드론이 예. 한번 그렇죠. 날라들어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죠. 난 적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 예, 그 일 때문에 저 구글이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날아다니면서 이제 택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게 아마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론 교육 강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드론 교육 강사 처음부터 나 이거 할 거야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거잖아요. 계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사연이 좀 많습니다. 네, 여긴 다 사연 많으신 분들만 나오십니다. 예. 예. 신직업은 다 그러신 분들이고 그래서 많은 용기도 얻으시고 기회도 찾으시는 거거든요. 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네. 그 사실 잘 취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슴 아픈 청년의 문제를 또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전공이 이런 그 공학 계열이 아니고 경영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영학 쪽 전공을 공부를 하다가 회사에 취업이 안 되니까 네네. 딱히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말 그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그 원양어선이라도 한번 타볼까. 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던 와중에 예. 마침 그 지인분께서 교수님을 한번 소개를 해주셔서 이 서라벌 대학교에서 그 드론 강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그러면 저도 뭐 이런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장난감이나 ICL기나 뭐 이런 거에도 조금 관심이 있으셨나요? 예, 기존에도 조금씩 그 취미 활동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교수님의 어떤 그런 걸로 제안이 왔을 땐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긴 하셨나요? 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취미로 비행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지식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준비 기간을 오래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서라벌에서 지금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배우기도 그럼 서라벌 대학교에서 배우신 건가요? 예, 예, 뭘 배우셨는지 그때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이제 비행을 다시 한번 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작은 드론들 말고 대형 드론들, 네. 예, 진짜로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드론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많이 하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장비들 조작법, 그리고 이제 수리하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을 그 학교가 아닌 그 저희 협력 업체에 직접 가서 네.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6개월 정도가 되는 교육 어떤 그 이수 기간이 있어야 소위 드론 교육 강사라고 하는 어떤 민간에서 주는 그거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드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뭐 드론 지도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 자격증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래도 6개월 정도 교육, 뭐 공학적인 원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고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배우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이어서 그래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약간 좀 민간에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네. 그 단순히 비행이라던가 간단한 비행 원리만으로도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숙련도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드론 비행과 관련된 에티켓이나 또는 지켜야 될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더 맞습니다. 교육의 질이 좀 좋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돼야 되고 뭐가 된가 문제가 보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고 규정 같은 게 아직은 안정화되기가 않은 상황이라서 안 되죠. 자칫 그러다가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일단 드론 전문가 과정, 뭐 민간이 주든 뭐 하든 이런 과정, 교육 강사의 어떤 과정을 어떤 취득한다거나 교육을 수료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좀 할 수 있는지요? 네, 그 현재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촬영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재도 그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제 드론, 그 농양용 그렇죠. 헬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취업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프라임 에어를 이용한 그런 슬로건 밑에서 하고 있는 그런 택배 이런 것 쪽은 완전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강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방제 뭐 이런 기타 부분은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드론 교육 강사 이제 지금 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네, 강의 경력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뭐랄까 지금 재밌게 생각되실 만한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랑 하던 그 드론 강의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성인과 학생들을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밝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한 번은 네. 이제 드론을 나무에다가 자주 있을 것 걸어보니 같아요. 예.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낚싯대 같은 걸 하나 또 준비를 하고 다니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예. 네, 그 드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드론이 아픈 것 같아서요. 예. 네. 제가 아까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떨어뜨리면서 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화면은 안 잡혔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날렵하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드론을 꺼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망가진다는 느낌이 이게 재산상의 손해라는 느낌도 있는데 아유 이렇게 뭐랄까 좋은 녀석이 다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항상 그런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죠. 사실-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과 맞아요. 나 자신을 예.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도 그리고 생기죠. 기계라고 하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매가 앉는다는 네. 느낌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농담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 선생님 이 일 하시면서 좀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제 어려운 점은 금전적으로 조금 그 수리비라던가 기체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강의를 토요일 주말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고 1년 정도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의 시간이 잡히게 되는 이유는 예. 평일에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성인분들이 그렇죠. 강의를 듣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주말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돼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드론은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밤에 띄우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제가 예. 돼 있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항공법에 야간 비행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드론의 무게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12kg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12kg이 넘어가는 그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가 되는 그런 무인 회전익기들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자격증, 예,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은 그 학교가 있습니다. 네. 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네. 단순히 취미로 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취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그거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드론 그쪽에서는 12km 이하로 했을 때 그 뜨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필요가 없는 그런 자격증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떤 더 많은 경험이나 숙련도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교육 받으시거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는 필요 없다. 이거 일단 확실히 일단 정리를 하고 가고요. 아,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신고해야 되나요? 이거 사가지고 날릴 때는? 네, 그 기준이 있는데요. 단순히 취미 생활로 하실 경우에는 네,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없습니다. 그런 왕구용은 제가 살 때는 신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요. 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운영을 한다. 그러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 있나요? 이제 촬영이 있겠죠. 네.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 판매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드론 저희가 이제 안전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실생활에 들어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그 장난감 얘기 조금 했었잖아요. 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도 좀 퍼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또 아무래도 한편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기술이 들어오면 항상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우리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지만 반면에 뭐 신상 정보 공개라든가 뭐 좀 사회적 이슈를 전혀 이렇게 생각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드론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취미 분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예측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제, 그다음에 어느 안전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쉽게 그렇죠. 아, 이거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너무 막 산업적인 측면을 막 그러려고 하다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약간 규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강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선택이 항상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드론 택배 기술 이래가지고 막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렇군요. 이제 국내는 아파트라던가 빌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연구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아직 모든 게 일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선뜻 하고는 싶으나 선뜻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사회적 합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같이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드론이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런저런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또는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잡을 갖게 될 때 적어도 드론 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요한 때도 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정말 있을 이렇게까지 뭐 할 일이 많아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아마 넓은 차원에서 지금 운전 저희들이 그렇게 하듯이 아마 그렇죠. 이것도 운전면허처럼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넓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Of Puma Evo Power firm ground soccer shoes and have them delivered in 30 minutes or less. What's happening around it? It uses sense and avoid technology to, well, sense and then avoid obstacles on the ground and in the air. Goes back to vertical mode and scans the landing area for potential hazards. This amazing innovation then lowers itself slowly to the ground, drops off the package, and flies straight back up to altitude. And moments later, you're walking through the door with a brand new pair of Puma Evo Power firm ground soccer shoes.
Throughout histor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innovations that have each We're in Australia. The goal of being here is to show that the hard work over the last 2 years has resulted, from their perspective. It's years from a product, but it is sort of the first prototype that we want to stand behind. The next phase is to take the momentum and the enthusiasm that we've built. Just setting up the flight plan with a single click, user can take off on any location. Ehang will always keep in mind of its humble beginning, put our heart and soul with the products we build, absolute safety by design, automation, and sync flight management platform. You have our word. 예, 저희 지금 드론 교육 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드론 교육 강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적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직접 교육하러 나가실 때 좀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선 이 드론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1호. 네. 1호. 그러니까 1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 그러니까 제가 드론 강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채롭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걸로도 돈 버니 너? 그리고 이제 동호회 드론을 이제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일을 하신다. 네. 드론 저변을 확대를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네, 좋은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그걸로 돈을 버냐. 장난하지 말고 빨리 다른 데 취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원래 여기 이 자리가 다 창직자들 1호이신 분들 많이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할아버지 말씀처럼 야, 너 그걸로 직업이 되니 생업이 되니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지금 산업이 지금 확장돼 가고 있으니까 전망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떤 활동으로 지금 이제 교육 강사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입을 얻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입의 어떤 그 차별이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말씀을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또 제가 다음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그 경로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또는 방과후 교육 그리고 드론 캠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드론 강사들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데 있어서 강의 경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작을 하시기에는 다소 힘들고 처음에는 로봇 교육이나 이제 아두이노 기판, 코딩 교육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학 교육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도 또 드론 강사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취미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그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육 강사분들이 항상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도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보면 어떻게 직장 구하시기 힘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 수입이나 이런 걸로 보셨을 때는 그래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는 어떤 수입이 되시나요? 대기업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 연봉 정도는 충분히 충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서 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뭐 30회 넘어가면서 항상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고 당장 무슨 커다란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진전되어 가는 직업이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런 차원의 그런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방제 헬기 네, 그런 업체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촬영 쪽도 그렇죠. 상당히 돈이 많이 된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기계값이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영역이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확장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기술 드론 수용성이 넓다라는 걸 예,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기들이 바로 그게 어떤 정확한 예인 것 아,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저 같으면 드론 가지고 프로포즈 전문 업체 같은 거 한번 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결혼 약속할 때 별 따다 줄게 근데 별이 그럼. 하늘에서 막 예, 내려오고 맞습니다. 그런 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거 예, 예, 아닌가요? 맞. 실제로 예, 프로포즈를 드론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있죠. 예. 이제 이미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조금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 나타날 그렇죠. 것 같고요. 창업에 대한 새로운 예, 맞습니다. 아이디어들이 예. 결합이 되겠죠. 예. 지금 말씀 나오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르스 엘렉트로니카라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래 아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계신데 49개의 드론을 가지고 에어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문화행사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공학자들하고 연계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더 많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Morning, Colonel. Good morning. I'm going to talk you through the capture of Susan Danford. We have intelligence of a meeting with key members of Al-Shabaab. We believe that they're connected to the recent suicide bombing in Kenya. We have information they will be in Nairobi today. This is an operation to capture, not kill. 22,000 feet. Your job is to be their eye in the sky. I have to know if Danford is inside and who is with her. That's Danford. Well, this changes things. Now what's happening? Suicide vest and a whole bunch of fucking... What's plan, General? We have the ability to strike a target with considerable accuracy. I came here to witness a capture, not a targeted assassination. We need to put a hellfire through that roof right now. Weapon is arms. What's that? Jesus. You have number 2, 4, and 5 on the president's East Africa kill list in your sights. And you are putting the whole mission at risk because of one collateral damage issue? We are locked into this kill chain. I will not release until this girl gets out of the way. You have clearance. There is a lot more at stake than you see here in this image. Al-Shabaab kill 80 people. We win the propaganda war. If we kill one child, they do. We lost visual. We need a decision Ready. right now. 3. Go! 2. Wait. 1. 자, 오늘 드론 교육 강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시간이 너무 흘러 가가지고요. 좀 아쉽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고용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박수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2014년에 154억이고요. 올해는 270억 원에 이어서 2019년에는 드디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드론의 시대가 오고요. 다양한 드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산업 신먹거리로 평가받는 드론 산업의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지면서 드론 전문 양성 인력이 중요시 되고요. 그에 따라서 드론 교육 강사와 같은 직업이 앞으로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